네,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태웅 커플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네.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자주 뵙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 전에 두 분께 과제를 좀 내드렸어요. 예. 그 두 정당의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렸는데 먼저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저는 뭐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침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드라마. 요 며칠 저도 참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돼가지고 예. 정말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뭐 잘 포장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뭐 아침 드라마를 저희가 보면 개연성 없는 장면에서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결국에 또 사랑도 하고 뭐 결국에는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갈등이 네. 약간 뭐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아침 드라마. 이거 괜찮은 비유인 것 같아요. 좀 긴장되시겠어요. 그래요. 저는 약간 시끌시끌 이렇게 가져왔는데, 시끌시끌. 예. 네. 그 저희도 뭐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선과 지선의 결과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도 시끌시끌하고 그리고 전당대회에 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시끌시끌한 상태고 네. 최근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도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네, 전 알겠습니다. 뭐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고 어. 되려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에 주눅들어서 말하지 못하는 상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침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될지 그리고 이 시끌시끌한 상태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서 해법을 찾는 그런 과정이 될지 오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볼게요. 윤리위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요, 이게 2주 뒤에 이제 윤리위가 다시 열리는 걸 두고 기우제식 징계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 걸 바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당대표께서 늘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윤리위에서 해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윤리위가 있었던 그날 밤에 불과 100m 떨어진 당대표실에서 당대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리위가 언제든지 당대표를 불러서 소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점을 안 줬다 보니까 아마 대표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요거 당대표 징계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이 얘기는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뭘 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준석 편이다, 뭐 편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늘 상식과 원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윤리위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글쎄요 큰 혼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가 만약에 징계를 결정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또 수사 결과 이것이 문제 없다고 나왔을 때 윤리위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또 윤리위가 지금 결정을 안 해요. 징계를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수사 결과 사항에서 혹시나 당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 수사 결과 이렇게 나오면 네. 역시 윤리위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징계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일단 윤리위 같은 경우에 2주 뒤에 열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경찰 수사 보고서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실관계와 관련된 게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자는 주장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소명을 적절히 충분히 하지 못해서 답답한 것은 이해가 되나 사실 윤리위 자체를 좀 비하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사 능력도 없는 윤리위가 뭘 결정하겠냐 혹은 아니면 기우제식으로 하고 있다.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것은 기우제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폄하했는데 예. 사실은 당대표가 구성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하나의 기구. 그리고 나름의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좀 부정한 것은 좀 오만한 태도로 비춰지진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원칙을 늘 말씀드리니까 윤리위가 어떤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당내 당무 감사실이라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실의 일정한 어떤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해당 문건을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 여부를 결정했어도 됐는데 윤리위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징계 절차 개시를 한지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혹시 윤리위가 인터넷 방송에서 떠도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만 당대표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예. 여당의 윤리위고요.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정당성 있는 당대표를 향해서 인터넷 방송에 떠도는 의혹만 가지고 집권 여당의 윤리위가 했다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에 2030 지지층이 이탈할 거다. 윤리위 지금 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 팬덤 정치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 어떤 결과를 내리면 뭐 안 좋은 결과를 내면 2030에 탈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그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겠지만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수 정당이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당인데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윤리를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덤 정치와 관련해서 조수진 의원께서 어제 최고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당대표를 향해서 지적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뭐 이런 점은 그렇게 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한 얘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 민주당을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아, 저는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청년 정치인이시니까요. 네네. 예, 2030 지지층에게 좀 지금 이런 상황이 반감을 주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해석하시나요? 저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성상납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그것을 징계한 조치 자체가 되려 2030에게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젊은 당대표를 징계하려고 한다고 여겨지게 된다면 당연히 큰 반발이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되려 증거인멸과 관련된 어떤 의혹과 관련된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2030 젊은 시민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징계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과정이 다 공개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2030이 이탈할 것이다, 혹은 아니면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건 저는 2030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이슈와도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당대표를 수사 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결국 핵심은 성상납 여부의 수사 결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인데 이것이 또 성립이 되려면 성상납이 인정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그 정무실장이 대전에 내려가서 각서에 서명했는데 이것이 당대표가 지시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또 불거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와 수사 결과의 기관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만 윤리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 자체에 대한 반감을 살 가능성과 그리고 윤리위 절차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리위에 회부된 것도 논란인데 지금 당내에서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 상황을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보면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를 이제 거절하고요. 그리고 배현진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어깨를 탁 때리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아이고야. 저거 보면서 제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늘 아침 드라마를 1등 관람석에서 관람한다 비아냥거리시는 아유, 게 참 저렇게 또. 민망하고요. 저도 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많은 당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저런 아침 드라마에서 볼 법한 네.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예. 다음 아니, 근데, 주에는 예. 제가 좀 뭐 부둥켜 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태 최고위원님 지난주에 나와서 그때도 이제 왜 악수를 제대로 안 하는 저 두 분이 이제 악수를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갈등 불거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 대표가 늦게 와서 그런 거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승전결 중에 기였고 이제 승이고 이제 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다음 주에 그 기승전결에 맞춰서 예. 좋은 시나리오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저거는 갈등이 좀 표면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사실 저 영상이 음. 사실인가 싶을 만큼 어. 너무 어떤 한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제스처에서 좀 놀랬고요. 물론 이제 두 분이 조금 막역한 관계거나 이러면 납득이 안 될 장면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언론 앞에서 되게 공개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설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젠틀하게 이걸 서로 어떤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놀라운 장면이긴 했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요. 이거 갈등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대학생들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요 얘기를 또 들어보면 아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들려주시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뭐 총재 시절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싹 다 날리고 그냥 국회의원 150명 공천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 누구도 태클 안 걸고요. 누가 갑자기 최고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삿대질한다? 전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삿대질한 듯이 너 잘라 이러면 돼요, 그냥. 네. 아니 누가 최고위에 나와서 저한테 삿대질한다? 전혀 그런 일은 예전 같으면은 안 생길 겁니다. 그때 같으면 삿대질하면 너 잘라 그럼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그 상황을 좀 보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해석이 좀 필요해 보여요. 단일 지도 체제에 대한 그 당의 어떤 결정 권한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국민의힘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예. 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도 체제입니다. 근데 지금 배현지 최고께서 만약 집단 지도 체제였으면 최고위원을 1등부터 뭐 2등 최고위원, 3등 최고위원에서 같이 뽑겠죠. 그런 집단 지도 체제에 비해서 단일 지도 체제는 당 대표에 대한 위상과 어떤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고요. 배현지 최고위원께서도 뭐 대표를 향해서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그런 행위는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당 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조직을 불리고 그랬던 것과는 다르게 공천 과정도 혁신을 해 나가려고 한다.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나는 예전이랑 다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악수를 거부한 것보다 훨씬 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당대표라 하더라도 당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당대표의 일인데 그런 이야기 자체를 지금 다 싹을 자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네. 게다가 그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최근에 한 이야기가 비공개 회의를 하자는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주장 꽤나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앞에서 공개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약간 예민한 주제들 혹은 아니면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자고 하는 주장을 놓고도 사실은 되게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도 삿대질을 나한테 하고 있다. 네. 예전 같으면 싹 다 잘랐을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예. 전 되려 되게 제왕적인 당대표가 되지 않았음을 어필한다기보다 그런 걸 여전히 바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저는 예. 되려 그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당내 현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너무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비공개 회의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저희가 비공개 회의 내용이 너무 언론에 과도하게 유출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화제 전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너무 예. 해석을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내용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제 회의 내용이 또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이것 좀 상황이 어땠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언론 보도를 제가 이렇게 예.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해서 이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좀 언쟁이 붙었던 것 같은데 당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대표가 좀 들어라.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다고 하고 그랬더니 결국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 회의 끝내자 이러고서 이제 15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이거 맞습니까? 늘 저희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서 지난 6월부터 오늘까지 이슈는 국민의힘이 다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최고위 내에서 이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라고 저희가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당협위원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이것이 공천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좀 민감하게 오해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공모라는 것은 정당에 비어 있는 당협위원장을 채워가지고 예. 정치적인 정상적인 정치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인데요. 이것을 자칫 민감하다 보니까 공천과 연결지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양측 간에 좀 신경전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이제 단어가 나왔던 거는 맞는 거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지적질을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비슷한 맞는 거죠? 뉘앙스로 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 저런 말을 주고받는 걸 두고 좀 우려하시는 제가 늘 분들이 이런 있을 말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저희가 회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식사 자리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밥을 먹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런 걸 서로 간의 생각을 좀 들어볼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뭐 기승전일 것 같으세요? 겨울일 것 같으세요?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결론이 다음 주에 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겠죠. 예, 윤리위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또 현안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은 시끌시끌하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 한참 동안 했는데 민주당도 사실 뭐 그렇게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기도 해서요. 자, 워크숍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참석하면서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의원 전당대회 출마를 할지 이거 주목되는데 여기서도 책임론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기자들이 계속 이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전당대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재명 의원은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뭐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분명 근데 나와야 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이제 패배의 후보였고 그리고 지선에서도 총괄선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전반의 선거가 이재명 의원만의 책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촛불 이후에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정부를 운영하고 그리고 다수당이 되었던 민주당이 그 책임의 핵심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후보의 어떤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그간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최근에 당내에서 좀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실래요? 이재명 의원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그 커뮤니티잖아요. 거기 제명인의 마을에 저런 사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빨간 점퍼가 입은 것처럼 이제 색깔을 바꾸고 기호 2번을 단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저렇게 올렸습니다. 최근에 최강욱 의원 6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제 박 전 위원장이 비판하는 발언을 두고 공세를 펴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저런 조롱과 비아냥, 특히 동료 같은 정치인들끼리 저렇게 비아냥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박지원 위원장을 모셨습니까? 민주당 당원분들과 민주당 지도부가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그 박지원 위원장을 모신 이유는 당을 향해서 어떤 2030의 여성의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중도의 입장을 많이 전달하고 상식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모셔왔는데 이제 와서 박지원 위원장을 향해서 뭐 수박이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저렇게 조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은 뭐 박지원 위원장을 향해서 말하는 걸 보면 이준석 당대표보다 뭐 훨씬 더 발언이 아집에 갇힌 것 같다 하고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서 뭐 기자의 길을 가시든 구급 공무원의 길을 가시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뭐 기자를 뭐 폄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급 공무원을 폄훼하는 건가요? 뭐 정치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아니면 이렇게 외부에서 비판하는 일을 해라 그런 의미인 걸까요? 앵커님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셔야 할 말입니다. 기자 하라는 말은 저는 이게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경험과 나이로 어떤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은 구태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586 민주화 운동의 영광에 살아서 지금 현재를 부정하고 변화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경험이 독이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당내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네.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 전 위원장 규탄하는 성명서를 또 당에 전달을 한다 이런 네.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얼마 뒤면은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최고위원 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전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좀 전망이 어떨까요?
뭐 이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냥 따로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것 때문에 나간다 혹은 못 나간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상황이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여기 올라왔던 뭐 커뮤니티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 내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눈의 초점은 사실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과연 박지원 위원장을 감싸 안을 수 있을까? 혹은 아니면 내치게 될까? 이것이 민주당이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으냐 낮으냐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면에서 아까 그런 어떤 예를 들면 합성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탄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박지원 위원장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다 혹은 예. 아니면 혁신의 어떤 의지를 밀어내고 있는 예. 이런 상황으로 읽혀서 저는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깝긴 합니다. 당내에서도 이제 그 워크숍 현장에서도 팬덤 정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당에서 또 대응을 하는 모습이 있겠죠. 네.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서요. 저희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잇따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경찰 인사가 번복됐다 이런 논란이 이제 있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도 안 된 그 인사안을 경찰이 먼저 공개했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찰국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전망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경찰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명백하게 경찰이 실수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경찰이 권력을 들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을 들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경찰이 원칙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웬만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요. 또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있고요. 또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경찰이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도 또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고, 그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예. 경찰이 인사를 두고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책임 소재를 따져가기 위해서 사실 조사나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말이 번복되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국정에 대한 불안이 되게 커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것의 책임이 꼭 경찰에게만 있냐라고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에 있는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 안을 보내줘, 이걸로 이제 인사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그걸로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네. 이걸 놓고 경찰만 잘못했다고 대통령이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내용을 듣고 보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다뤄진 다음에 언급하는 게 더 적절했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 방문했었죠. 네. 예, 박혜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 당일날 5시쯤 귀국을 했고 6시에 1차 인사안이 경찰청에 내려왔고 2시간 만에 번복이 됐다. 윤 대통령께서 경찰청에 올린 안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번 조율됐던 안이 내려왔는데 그게 번복된 거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는데 벌써 언급을 한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사실은 행안부랑 경찰이랑 대통령실에서 조율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마치 대통령은 전혀 손을 안 댄 것처럼 이야기한 게 또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이제 어제 우리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또 있었는데, 이게 바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검찰총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허수아비 검찰총장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비판을 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원칙과 법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빨리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인선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검찰총장이 될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인사는 못한 상태로 책임만 져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되면. 그럼 저는 확실히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식물총장이란 말은 이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총장 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뭐 총장 출신이시고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네. 때문에 그런 해석은 안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사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나온 게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 하루빨리 검찰총장을 임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건 이런 건데, 검찰총장이 공석이어서 불가피하게 인사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법무장관이 잘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그럼 판단해서 이제 인사를 냈을 앞으로도 것이다. 사실은 검찰총장이 할 게 아니라 법무장관이 할 거다. 장관의 책임 말한 게 장관의 아닌가 그 싶습니다. 인사권을 좀 존중해 주시려고 말씀하셨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상황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더, 자, 정치권 소식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태웅 커플이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